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데 평택도 많이 오고, 뭐, 윗지방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이 뚫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영종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종도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죠? 여기가 인천공항이 있는 쪽. 그러면 더 잘 아시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왜 영종도를 얘기하느냐? 정말 돈이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영종도. 영종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종도. 잠시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은 영종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있는 쪽이죠. 인천공항이 있다 보니까 인천공항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영종도가 정말 돈이 되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다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영종도에 대해서 영종도 상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2, 3편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영종도 상가가 정말 괜찮은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영종도 상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영종도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종도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해서 영종도를 한 번 더 보시라는 의미로 영종도를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상가, 한 번은 호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천공항이 있는 데가 영종도예요. 영종도는 요 뒤에 보면 이게 영종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인천공항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검단신도시인 거고, 여기가 청라인 거고, 여기가 송도인 거고, 여기가 영종도인 거고. 근데 영종도를 왜 봐야 되냐? 이제 그거를 풀어드릴게요. 영종도에는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천공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천공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위성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활주로 자체가 4활주로까지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스카이 골프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인천공항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K-팝이 한국에 있는 문화가 너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일부 종식은 됐죠. 종식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웬만치는 이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을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코로나 전 상황하고 코로나 이후 상황하고는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BTS가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너무 많은 세계 인구들이 한국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 인천공항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잠을 자나요? 잠을 안 자죠. 환승을 하게 되면은 2박 3일 무비자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거주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잠을 자야 돼요? 일단은 요 영종도에서 잠을 자야겠죠. 이 공항 안에는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영종도에서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만 자나? 먹어야죠. 먹고 뭔가 볼거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서울로 간다든가 송도로 간다든가 나가겠죠. 근데 향후에는 나갈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이분들은 그거를 이제 풀어드리려고요. 여기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내리시면 영종도에 보면 여기 구도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도심이에요. 이쪽이. 근데 지금은 이제 영종 하늘 신도시가 생겼죠. 그러면서 형성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 그 해외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서 상권이 형성된 데를 보려고 하지 구도심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보시면 청라 쪽으로 넘어간다? 그렇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송도 쪽으로 이 인천대교를 건너서 송도 쪽으로 넘어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보다는 여기 영종 하늘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잠시 뉴스 기사 난 것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브릿지 경제에 보면은 이게 나온 날짜가 2022년 6월 16일 날 현대리바트 인천 영종도 대형 리조트에 3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기자님은 노현경 기자님이에요. 노현경 기자님이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렇게 됐을 때 현대리바트가 영종도의 대형 리조트를 공급 계약으로 따냈다.
대형 리조트가 생긴다 이거잖아요. 또 볼게요. 이번에는 노컷 뉴스. 삼성전자 영종도 인스파이어에 LED 사이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스파이어가 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더 구류라는 그 기사예요. 리 모이건 영종도 인스파이어 1단계 23년도 4월 4분기 개장 목표를 한다. 23년도에 4분기 됐을 때 개장 목표를 한다. 이게 뭐냐? 인스파이어라는 요렇게 리조트가 생겨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모이건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삼성전자가 LED 그 부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영종도에 인스파이어도 생겨,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현대리바트 리조트도 생겨. 또 볼게요. 이건 서울경제 거. 영종도 달린다 레이싱 테마파크 모노리스 프리 IPO 시그널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또 레이싱 테마파크가 또 생긴다는 거잖아요. 영종도에 시사이드 파크에 모노레일 짚라인을 설치한대요. 그러면 이것도 생겨. 또 볼게요. 브릿지경제 영종도 한상 드림 아일랜드 조성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대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22년도 3월 13일날. 이게 브릿지경제에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냐면 여기 인천 이춘만 기자님이 또 올려주신 거예요. 자, 한상 드림 아일랜드 이 부분도 생겨요. 지금 준공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정도 아니에요. 준공이에요. 또 볼게요. 더 구루에서 하나건설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사 속도 내년 하반기 개장 가능성. 인스파이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스파이어 그거 또 생긴 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여기 원더풀 파티 맥라렌 아우트 쇼케이스라고 해요.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돼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준공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또 볼게요.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에 야간 경광을 조경하겠다. 여기에 조경을 하겠다. 신민재 기자님이 또 올려주셨고요. 또 볼게요. 한경라이프고요. 영종도 여기가 미술의 파라다이스. 여기 가서 보시면 파라다이스 그 영종도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미술 작품들이 원체 많거든요. 저는 가봤고 그거 영상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호재가 많은 거예요. 영종도가 호재가 많으니까 이 영종도의 호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재가 많으니까 인천 영종도에 버스 투어를 해요. 수요일날, 일요일날, 화요일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에 이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로 모시고 가는데 일단은 4명 정도가 탈 수 있겠죠. 저는 5인승이니까 4분을 모시고 제가 영종도 투어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밴드에 계속 공지를 할 거고 그분들을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밴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 밴드가 부동산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승인 내드릴 거고요. 영종도에는 정주 인구가 있고 유동 인구가 있어요. 정주 인구는 누구냐? 기존에 생활하시는 분들, 뭐 공항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공항과 연계되어 있는 근로자들, 이분들은 정주 인구라고 하죠. 유동 인구는 이 인천공항에 들어와가지고 2박 3일을 뭐 지낸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7박 8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동인구라고 해요. 이분들이 다 뭉쳐졌을 때 그러면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근데 그 인구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또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 안에 있는 거고 구도심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신도시 부분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놀러 간다고 하면 저는 신도시에 숙박을 하겠어요. 왜냐, 먹고 자고 하는 게 조금 좋으니까. 먹는 것도 좀 분위기에 맞는 아니면 지금 흐름에 맞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거고, 내가 잠을 잔다고 해도 호텔 자체가 조금 더 신축 럭셔리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할 건데, 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이 20주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으로 이름도 알려져 있고, 한국이라는 데가 이름도 알려져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5단계 개발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공항 개발 역사의 기대 효과까지 연간 이용객이 7천만 명에서 1억 600만 명, 24년도에는 30년도 5단계가 다 완성이 되면 1억 3,600만 명. 어마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요 정도에 들어오는 거고, 상근 근로자들 현재 3단계를 운영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는 7만 5천 명, 물류단지는 1만 5천 명, 복합 리조트는 2천 명. 왜냐면 지금 복합 리조트는 파라다이스 거기밖에 오픈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9만 2천 명이 상근 근로자가 있고, 여기에 복합 리조트가 또 달라지죠. 이 인구들이. 왜냐? 또 오픈을 할 거니까. 나중에 2030년도 5단계가 완료가 되면 30만 명이에요. 상근 근로자들만. 관광객들은 4천만 명이 될 거고, 이 연간 이용객들은 1억 3,600만 명이 될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이분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상권이 형성이 될 거고, 복합 리조트의 파생 효과는 문화, 공연 문화가 있을 거고요. 케이팝 그 무대가 설치되는 데도 있을 거고, 카지노도 있을 거고, 이 산업적인 부분도 같이 융화가 돼야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요. 자, 복합 리조트 개발 현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다이스 시티 여기는 오픈을 했어요. 아까 뉴스에도 보여드렸듯이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든지 인스파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계속되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공사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파라다이스 시티는 지금 준공이 됐고, 인스파이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오픈할 거고, 한상 드림 아일랜드는 24년도, 프리코리아는 24년도, 무이 솔레어는 26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근 두 곳이 또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인 에버랜드를 가는데 단순히 놀러 간단 말이에요. 볼거리를 보고. 그런데 다양하지가 않아요. 타고 내가 공연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해요. 탈 거리는 많은데. 근데 여기 영종도는 관광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본을 갔을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거든요. 그 규모의 그만한 스튜디오들이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 영종도가. 그것만 해도 굉장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를 가는 게 아니고 영종도로 놀러 갈 거예요. 그 평택에서 뭐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지만 영종도에 가서 뭔가를 놀고 먹고 마시고 보고 그러겠죠. 파라다이스 시티는 오픈이 2018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고용 유발은 12,000명 정도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가서 보시면은 수영장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제가 가서 본 게 공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탈거리나 뭐 이런 거보다는 미술 작품이 정말 많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그 보는 것도 하루 만에 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오픈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인스파이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국판 라스베가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이 모이건 영종도 리조트 사업이니, 이게 지금 하나건설이 시공하고 2023년도 말에 이제 오픈이 될 거고, 지금 계속 아까도 제가 뉴스 보여드렸듯이 준공 예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 유발이 15,000명 정도가 여기 안에서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15,000명 정도가 되는 거고,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자체가 여기에 옮겨지는 거잖아요. 내가 영화에서 봤던 스튜디오를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게 2027년 25,000명이 고용 유발이 되는 거고, 이게 진행이 안 되냐?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괜찮은 거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타 복합 리조트가 무이솔레어, 한상 드림 아일랜드, 프리코리아 이런 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이런 식으로 리조트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교통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2030 광역교통망이에요. 이게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쪽이 지금 청라 쪽인 거잖아요. 청라에서 이 연육교가 착공이 2025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이 돼요. 여기서 인천공항철도 급행화가 여기가 이제 60분에서 40분으로 단축이 되고, 영종도 트램이 있는 거고, 제2공항철도 ATX가 2030년도에 예정에 있고, 그 밖에 투자 의사 조율 중이라는 게, 이게 다 그만큼 리조트나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조율 중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영종도가 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21년, 22년도에. 가면 갈수록 더 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평택 살지만 수도권 쪽에 살잖아요. 제가 놀러 가는 거는 송도에 놀러 가든지
아니면은 에버랜드를 가든지 이런 식인 건데, 이제는 가게 될 경우에는 영종도를 가는 거죠. 영종도 가면은 뭐 웬만한 거는 놀거리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할 거냐고요. 그게 하늘 신도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영종 하늘 신도시에. 왜 하늘 신도시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여러 개를 진행을 해요. 그 여러 개를 진행을 하는 게 뭘 진행을 하냐면 여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맛집을 진행을 하고요. 시행을 하시고요. 임대를 마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숙박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윈윈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인천공항에 오기 전까지 그 패키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 패키지. 여행 패키지에는 공항하고 비행기하고 그 다음에 호텔하고 이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게 패키지인 거잖아요. 그 여행까지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비행기 패키지의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호텔을 가겠죠. 호텔을 가요. 호텔을 가서 저녁을 먹겠죠. 저녁을 먹는 것도 다 패키지 안에 있겠죠. 그러고 다음날 여행을 가요. 여행도 다 패키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 회사가 이거를 다 완벽하게 끝을 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임대를 들어오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윈윈해서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이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임차 들어간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패키지가 들어오는 거고, 기존에 있던 정주했던 인구들도 오는 거고, 유동인구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들도 같이 윈윈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계화,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보실래요? 여기 SD그룹 직속 여행사업부를 운영한다고. 이게 이제 공항을 이용하죠. 리조트를 이용하죠. 관광지 배우 상권을 이용하죠. 숙박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임차인들도 돈을 벌지만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도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영업이 안 되면 뭐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임대료를 낼 수 있겠어요?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윈윈 해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회사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치가 안 좋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위치가 원체 좋고 여기서 회사에서 한두 시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상권을 다 형성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만큼 영종도에 대해서 이만큼 개발 호재도 많은데 여기 들어가는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한 회사에서 시행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 상권을 완벽하게 갖추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 짙은 청색이 이 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시행을 더 할 거고, 지금 보시면 C7 블럭하고 C8 블럭하고 두 개 블럭이 있어요. 우리가 상권을 형성을 시킬 때는 이거를 단절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이 C8 블럭을 한 덩어리, 이 C7 블럭을 한 덩어리로 보는데, C8 블럭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시면은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돌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넘어오거든요. 여기는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도심에는 이해하시죠?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서로 그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이 부분들이 많이 불편한 거죠. 근데 여기 C7블럭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각각의 주차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해놨죠. 그래서 이 하늘 도시 중심 상권이 C8에서 C7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계획한 막상가라고 여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맛집을 연계를 시키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행사 자체에서 맛집을 형성을 시켜가면서 입점을 시킨다고. 우리는 이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임대 걱정을 안 해요. 임대 구성을 시행사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공 시점에는 내 상가에 뭐가 들어올지가 벌써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거는 믿고 따라 주셔도 돼요. 왜냐면 한 번 하고서는 이 시행사가 없어질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종도에 가서 상가를 사시려면 C8을 사시는 게 아니고 C7구역을 사셔야 돼요. 그만큼 여행객들이 오니까, 여행객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거를 넘어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C7구역을 많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볼게요. 여기가 스카이 애비뉴라고 하는데, 스카이 애비뉴 1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24일에 정계약을 개시했어요. 2022년도 1월에 100% 완료가 됐고요. 3월에 준공이 됐고 5월에 입주 중이에요. 지금도 입주 중인 거는 맞아요. 지금은 8월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면서 여기에 웬만큼 상권이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MD 구성이 당신들이 생각했던 MD 구성들, 그거를 짜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가서 보시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고요. 줄을 서서 이 웨이팅 시간이 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상권이 형성돼 가고 있어요. 빠르게. 그리고 여기 스카이 애비뉴 같은 경우는 저는 시행사 대표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보셨잖아요. 여행하고 숙박하고 관광하고 한 코스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상권을 형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밀집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이벤트를 계속 하세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이거를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돌려주면서, 분양을 받아서 내가 돈을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임차인들이 상생할 수 있게끔 계속 진행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게 22년도 5월 12일 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초등학교 거기와 자매 결합 맺어가지고 뭔가 자꾸 베풀고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수분양자야. 내가 임대를 맞출 생각을 안 해요. MD 구성은 시행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업을 하려고 들어가시려면 시행사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차에 101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101호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내가 부동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그 부분을 안 내주실 거예요. 다른 자리로 말씀을 드리겠죠. 분양을 못 받아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업종에 맞는 그 건물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가야지만 분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처럼 건축비가 올랐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 전에 분양하는 것들은 그거를 대비했을 때 저렴하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 지금 여기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먹으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임창정의 세겹살집 같은 경우는 요번에 오픈을 했거든요. 2달 전인가 그 정도에. 줄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리고 임창정 씨가 와가지고 사인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이런 업종들을 입점을 시킨단 말이에요. MD 구성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천공항에 와서 뭔가 먹을 거를 맛집을 찾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오겠죠. 그러면서 이 근처에 내가 숙박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도 지금 1차는 사실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3차나 4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살 수 있는,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기 가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스카이 애비뉴 1차 쪽인 거예요. 지금 임대가 웬만치는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주변의 상권들도 다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저 임창정에 세겹살집도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길어져서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일부 영상을 보셨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줄을 많이 쓰고 상권이 형성돼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이 임차하시는 분들이 민민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하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가셔도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계속 현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인천국제공항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코로나도 계속 잠식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톱니바퀴 맞추듯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오픈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구가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공이 나서 유지가 되는 거고, 일부 이제 영종도에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오는 상황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 2차가 준공되면서 조금씩 더 인천공항이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거고, 위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죠. 이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버스 투어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갈 수 있는 건 제 차가 5인승이잖아요. 5인승이다 보니까 4분만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밴드에 계속 올릴 거거든요. 상권 투어를 간다고. 영종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보다 한 번 가서 눈으로 가서 확인하시는 게 더 확실하세요. 왜냐면 저는 말만 하는 상황인 거고 가서 현장을 보시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밴드에 올릴 거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돈을 받냐?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상권 투어를 하고 거기서 물건 좋은 거 있으면 계약서 쓰고 오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갈 거니까 부동산 다이어리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승인 내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승인을 내드리는데 3가지를 받죠.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지역하고. 왜냐면 전화번호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좀 걸러내려고. 그리고 이름을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전화를 저한테 주셨을 때 누구누구 씨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3가지만 제가 받아요. 받으면서 저한테 입력해 주시는 순간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라는 거, 그거 간주하에 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화번호를 넣어드리지는 않아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밴드에 올렸으면 밴드에 올렸으니까 보세요 라고 하면서 문자 드리는 거, 밴드에 공지가 떴으면 그 공지가 떴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활용도에서만 쓰는 거지 다른 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밴드 들어와 주세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